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에게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약속하며 트럼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6월까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파괴적인 양보를 하도록 강요해 러시아 연방과 대규모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제재 해제를 대가로 미국의 최대 12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The Economist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의 조건들은 미리 합의되었을 수 있지만 이는 두 나라 간의 비즈니스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렘린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의 가족과 가까운 인물들에게 러시아 에너지 자산의 지분과 경영진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에 신임받는 인사들은 북극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채굴 사업, 히토류 금속 광산 개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베링 해협 아래 터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도록 만들면 자신들의 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작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두 가지 다른 협상 경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는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영토 문제나 안보 보장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크렘린궁과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들은 말하자면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인용해 러시아가 제재 해제를 대가로 미국의 12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코노미스트지의 소식통입니다. 백악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패키지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까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심각한 양보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부의 약속이 블라디미르 푸틴 전략의 근간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와 8월에 만남을 갖기 전에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에게 최고의 거래를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설명하는 메모가 준비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러시아 국영펀드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최소 9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가족과 가까운 인사들이 러시아 에너지 자산의 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북극 석유와 가스, 히토류 광산, 원자력 데이터 센터, 그리고 베링 해협 아래 터널과 관련된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저유가와 강화된 제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12조 달러라는 금액은 명백한 과장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자는 이용 가능한 부가 크렘린이 선전하는 것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이러한 보상을 두고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자는 미국 기업들이 제재가 해제된 후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된 판매량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바로 언급합니다.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전면전 이전에도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보다 더 적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케냐 증권거래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1,500여 개 외국 기업의 연간 총이익은 약 300억 달러의 매출에 불과 18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 상품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가능성입니다.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의 문서에는
미국과 기타 적대적인 국가의 여러 개 주권 및 민간 펀드카, 북극과 북부 자원의 보고를 착취하려 달려들 것이라는 인용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씻지 않은 러시아의 모든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석유 유전은 오래되었고 상당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채굴을 유지하려면 러시아에는 막대한 외국 자금과 기술, 노동력, 그리고 물론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서시베리아에서 셰일 혁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석유와 가스에 있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투자와 배럴당 약 $100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이 지역은 거의 500억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의 핵심 요소는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로스네프티가 추진하고 있는 보스토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15개의 새로운 도시, 3개의 공항, 3,500km의 송전선이 필요하며 예상 사업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극북 지역에는 2,900만 톤의 히토류 원소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74년에 해당합니다. 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는 앙가라 예니세이 계곡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90억 달러 규모의 시베리아 가공센터로 참고로 세르게이 쇼이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별 전력망, 경제구역, 새로운 인프라 연결 및 세금 혜택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1.3%에 불과한 세계 히토류 원소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중히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산 히토류 대체를 위해 이 원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게는 돈도 기술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예전 소련 시절처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련을 공부했거나 혹은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겁니다. 모스크바는 도널드 트럼프를 매수하기로 결정했고 본질적으로는 증오하는 서방의 자금과 기술을 이용해 자국의 채굴 산업을 발전시키려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은 이 모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직접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크렘린은 미국이 이 야만인들이 그 광산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트럼프 측근들에게 대기업의 지분까지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는 쉽지 않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에 대해 거의 2만 3천 건에 달하는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해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과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많은 제재를 해제하려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보기관 요원들과 외교관들은 현재 유럽이 자국의 제재를 매우 꺼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면 2016년에 주요 제재가 중단된 이후에도 이란에 돌아온 기업은 매우 적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가 기업들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러시아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처벌과 탄압을 당할 위기에 자주 놓였고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이코노미스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사기가 꺾이고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는 평화협정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침공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재가 다시 시작되고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돌아오며 군수산업이 다른 경제 부문을 밀어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방 기업들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2022년에 서방 기업들이 떠난 많은 틈새 시장을 그 이후로 아시아, 터키 및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중국은 전쟁 이전 23%에 비해 러시아 상품 수입의 5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페르시아만 국가나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재판매되는 서방 상품의 병행 수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판매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나요? 러시아 정부는 개방성보다는 더 큰 자율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디를 성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요, 백악관에 가까운 인물들은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 소식통은 트럼프 팀에서 이미 크렘린 사절들과 러시아 기업 이사회 자리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이 자금 인출을 거부하면 미국인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통제할지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대신 경제학자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백악관이 미끼를 문다면 나머지 미국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헛되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개방된 러시아가 자신의 동맹국들, 특히 중국을 보상하기 시작한다면 의회의 매파들은 경악할 것입니다. 무역, 금융, 투자 증가로 러시아 경제는 곧 회복될 수 있고 이는 다음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푸틴의 12조 달러 제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푸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제 채널의 남성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월 14일이 지나 한숨 돌리셨겠지만 3월 8일도 남았으니 준비하세요. 종종 우리 남자들은 여성에게 줄 깜짝 선물이나 선물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듯 접근합니다. 목표, 예산, 물류, 핵심성과 지표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에게 엄청난 감탄을 기대하지만 여자가 그냥 고마워 라고만 하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감탄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한 심리학자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왜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8일에 또 헛수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이 분석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투자한 노력이 단순한 예의상의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진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분석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영상 링크는 전통적으로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꼭 들어가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1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명절이 구원받을 겁니다. 또한 여성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이 채널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관련 링크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